정말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과 피지컬 100을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오징어 게임의 서바이벌 긴장감, 그리고 피지컬 100의 극한의 경쟁에서 오는 몰입감은 정말 대단했죠. 이 두 프로그램은 제가 넷플릭스에서 손꼽아 좋아하는 콘텐츠였어요. 하지만 요리 프로그램은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소피아는 넷플릭스에서 몇 차례 화제를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과 피지컬 100의 팬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사람들 간의 심리전과 잔인한 서바이벌 게임이 펼쳐지는 장면에 숨을 멈추며 봤고, 피지컬 100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참가자들이 몸의 한계를 시험하며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그때도 느꼈어요. 한국 콘텐츠는 정말 독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청자를 몰입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오징어 게임과 피지컬 100은 단순한 서바이벌을 넘어서 사람들의 본능과 감정에 호소하는 힘이 있었어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또 화제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 프로그램이 뜨고 있죠. 요리계급 전쟁, 흑백 요리사.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감동받은 한 아이의 엄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감동곡간,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넷플릭스를 즐겨보는 소피아에게 요리 프로그램은 별로 흥미롭지 못한 분야였어요. 이전에도 몇몇 요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지나치게 복잡한 레시피나 고급 레스토랑 요리에 초점을 맞춰서 따라하기 어려웠고 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죠. 사실 전 요리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두 번 시도해봤지만 복잡한 레시피나 화려한 셰프들의 요리는 제 일상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딱히 몰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저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대결을 펼치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새로 나온 흑백 요리사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요리 대결을 넘어서 계급 전쟁이라는 독특한 설정 덕분에 이 프로그램은 소피아에게 기존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들과는 차원이 다른 흥미로 다가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흑백 요리사는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요리사들의 계급 전쟁이었어요. 그 설정이 너무 흥미롭기도 하고 처음부터 확 눈길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죠. 요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몰입해서 본 건 처음이에요. 프로그램의 첫 시작 장면에서 80명의 흑수저 요리사들이 차례로 대형 세트장에 입장하는 순간 소피아는 자신도 모르게 화면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대중에게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요리사들이었지만 동네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백반집 주방장부터 SNS에서 유명한 셰프들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20명의 백수저 셰프들에게 도전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최종 우승을 거머쥐는 것이었죠. 이 프로그램은 그저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쟁이에요. 흑수저 요리사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바탕으로 한국 최고의 스타 셰프들에게 도전하는 모습은 정말 강렬했어요. 마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언더독 스토리를 보는 듯했죠. 세트장은 마치 대서사시의 무대처럼 웅장했습니다. 요리사들이 각자의 자리에 서고 무거운 음악이 깔리는 가운데 세트장의 불이 서서히 꺼지더니 갑자기 리프트를 타고 등장한 20명의 백수저 셰프들. 이들은 한국에서 이미 잘 알려진 스타 셰프들로 마치 왕처럼 등장하며 흑수저 요리사들을 압도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대단했어요. 흑수저 셰프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긴장감과 경외심이 그대로 느껴졌죠. 백수저 셰프들은 그야말로 왕처럼 등장해서 요리의 절대 권력처럼 보였어요. 소피아는 이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으로 나온 안성재 셰프에게 주목했습니다. 한국 최초로 미쉐린 3스타를 받은 셰프로서 그는 요리에 대한 철학과 기준이 매우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었죠. 그의 등장만으로도 이미 프로그램의 무게감이 확실해졌습니다. 경연이 시작되자 80명의 흑수저 요리사들은 각각 자신 있는 요리를 준비해 심사위원 앞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심사위원들이 눈을 가리고 진행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였죠. 백종원과 안성재는 눈을 가리고 오로지 맛만으로 요리를 평가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심사위원들이 요리의 모양이나 그 과정을 보지 않고 오직 맛과 냄새만으로 요리를 평가하는 방식이라니. 요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공정하면서도 실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방식은 처음 봤어요. 백종원이 냄새만으로도 요리의 재료를 하나하나 맞추는 장면에서 소피아는 그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식재료의 본질을 꿰뚫는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안성재는 한 입만 먹어도 요리의 세밀한 맛의 밸런스를 정확히 평가해냈죠. 그들의 심사 방식은 요리의 화려함이나 장식적인 요소가 아니라 진정한 맛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심사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에요. 요리사들이 쌓아온 경험과 노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과정이었죠.
그들의 실력이 눈이 아닌 혀로만 평가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요리 실력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독특한 심사 방식 덕분에 소피아는 요리 프로그램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리 프로그램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소피아는 이제 진짜 요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의 블라인드 테스트는 단순히 시청자들의 흥미를 끄는 장치가 아니라 요리사들의 순수한 실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한국 요리사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요리에 임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예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흑백 요리사는 이처럼 요리 서바이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대결을 넘어선 계급 전쟁이라는 독특한 설정과 눈을 가리고 맛만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의 도입은 소피아에게 그 어떤 요리 프로그램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소피아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한국 예능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소피아는 흑백 요리사를 시청하면서 단순한 요리 대결, 그 이상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이미영 도리사의 등장 장면은 소피아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죠. 이미영 도리사는 경남 양산이라는 초등학교에서 15년간 급식을 담당해온 베테랑 조리사로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급식을 만드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소피아는 그 순간 떠올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 먹는 급식과 얼마나 다른 걸까? 한국의 급식 문화는 어떨까? 저 요리사에게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을 위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이미영은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에 출연하여 흑수저 팀의 일원으로서 활약했으며 단순한 급식 조리사라는 이미지를 넘어선 탁월한 요리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매일 대용량 음식을 준비해왔던 경험을 발휘하여 대규모 인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팀 대결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죠. 심사위원인 안성재 셰프는 그녀의 요리를 맛본 후 옛날 급식에서 먹었던 따뜻한 추억의 맛을 떠올리게 한다며 감동을 표했습니다. 소피아는 이미영 조리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국의 학교 급식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빠르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지만 한국의 급식은 그 이상이었죠. 이미영 도리사는 늘 아이들을 위해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영양가 높은 식단을 고민해왔습니다. 소피아는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건강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해. 이미영 도리사의 모습에서 느낀 건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니라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이미영 조리사의 기사를 찾아보게 됐어요. 학교에서 이미영의 요리를 먹었던 학생들은 급식이 집밥보다 더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그녀의 요리를 칭찬했습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들도 밥을 먹으러 학교에 출근할 정도로 만족스러웠다고 말할 정도로 이미영의 요리는 단순한 급식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소피아는 이미영 조리사를 보면서 미국에서 자라온 자신의 아이들이 받는 학교 급식과 한국의 급식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가 급식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피자, 햄버거, 감자튀김 같은 음식들이 주를 이루고 영양소보다는 칼로리가 우선시되는 식단이었죠. 그저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 급식 시스템에 소피아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걸까? 매일 피자와 햄버거를 먹으면서 자란다면 그들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 반면 이미영 도리사가 준비했던 급식은 신선한 채소, 단백질, 발효 음식인 김치까지 건강을 고려한 식단이었습니다. 미역국, 잡곡밥, 채소 반찬들이 매일 제공되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급식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집에서 해주는 집밥과 비슷하게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정성스러운 한 끼였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매일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피아는 자신이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학교 급식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 제공되는 급식은 건강보다는 편리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한국의 급식은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더 잘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국 급식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전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김치, 미역국, 잡채 같은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급식에 포함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한식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피아는 이웃에 사는 한국인 엄마 혜진을 떠올렸습니다. 혜진은 한국에서 몇 년 전 이주해 온 유학생의 엄마로 늘 한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먹는 것으로 유명했죠.
소피아는 용기를 내어 혜진에게 조심스럽게 한식을 배우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혜진, 요즘 내가 한국 음식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졌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한식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혹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혜진은 흔쾌히 소피아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소피아에게 간단한 한식 요리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흑백요리사 프로그램을 보고 혜진을 통해 한식을 배우기로 결심한 이후 본격적으로 한식 요리의 매력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혜진은 들기름을 비롯해 한국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식재료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며 소피아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혜진이 첫 번째로 가르쳐준 것은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들기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소피아는 흑백요리사에서 나야 들기름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을 보고 이 들기름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들기름은 한국 요리에서 중요한 향신료로 고소한 향과 함께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는 비밀 재료였죠. 첫날 혜진은 소피아에게 들기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들기름은 도대체 뭐야? 혜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기름은 한국 요리에서 정말 중요한 재료야. 특히 나물 요리나 비빔밥 같은 요리에 자주 쓰이지. 고소한 향과 맛을 더해주는 아주 특별한 비밀 재료라고 할 수 있어. 소피아는 향을 맡아보고는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올리브 오일이나 버터를 사용하는데 한국 요리에서 이렇게 독특한 향을 내는 기름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혜진은 소피아에게 들기름 비빔밥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밥을 조금 퍼서 그 위에 들기름과 간장을 살짝 뿌린 뒤 구운 나물과 고명을 얹어 비벼 먹는 간단한 요리였죠. 소피아는 들기름이 밥과 나물에 어떻게 어울리는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이게 정말 간단한 요리인데도 들기름 하나로 맛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 이제 직접 먹어봐. 소피아는 한 입을 크게 떠서 먹어보았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향과 함께 나물의 신선한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죠. 들기름은 기름이지만 느끼하지 않고 오히려 산뜻하면서도 고소한 풍미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정말 들기름 때문이야? 왜 이렇게 고소하지? 소피아는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맛본 그 어떤 기름도 들기름처럼 고소하고 풍미가 깊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재료를 비벼 먹는 것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특히 한국 요리에서 기름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겼습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워. 이렇게 간단한 요리가 이렇게나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니. 내가 이제부터 아이들에게도 해줄 수 있겠어. 소피아는 들기름 비빔밥을 통해 한국 요리의 진수를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요리 방식에 대한 경외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들기름 비빔밥에 감동한 소피아는 이후로도 혜진에게 다양한 한식 요리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역국, 김밥, 김치볶음밥 같은 전형적인 한식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단한 간식 요리도 배웠습니다. 혜진은 소피아에게 미역국을 끓이는 법을 알려주며 미역이 얼마나 영양가 높은 음식인지 설명했습니다. 미역은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 성장기 아이들에게 매우 좋은 음식이며 한국에서는 생일날 필수 음식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했죠. 소피아는 미역국의 진한 국물을 맛보며 그 깊은 감칠맛에 감탄했습니다. 미역국을 아이들에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건 정말 몸에 좋은 것 같아. 또한 혜진은 소피아에게 김밥을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을 김에 싸서 밥과 함께 먹는 김밥은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었죠. 소피아는 김밥을 말아보며 이렇게 많은 재료를 하나의 음식에 넣을 수 있다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완벽한 한 끼 식사야.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 소피아는 자신이 배운 한식 요리들을 하나하나 집에서 만들어 보며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서 먹는 미국 급식 대신 이제 자신이 직접 준비한 건강한 한식 도시락을 챙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식에 대한 소피아의 열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특히 들기름을 사용한 다양한 요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혜진은 들기름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요리를 알려주며 소피아에게 더 많은 요리를 도전하게 했습니다. 혜진은 들기름으로 무친 나물 요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고사리와 도라지 같은 한국 나물들은 들기름을 만나면 그 고유의 쌉싸름한 맛이 더욱 부드럽고 고소해졌죠. 소피아는 이런 나물 요리들이 미국에서는 잘 접할 수 없는 독특한 맛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 들기름이 채소의 맛을 이렇게 부드럽고 고소하게 바꿀 수 있다니. 이건 꼭 우리 아이들에게도 해주고 싶어. 소피아는 혜진과 함께 들기름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을 배우며 한식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키워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배운 한식을 통해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더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소피아는 혜진에게서 배운 한식 요리들을 하나둘씩 집에서 실천해 나갔습니다. 들기름으로 고소한 풍미를 더한 비빔밥, 영양 가득한 미역국, 그리고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김밥까지. 처음에는 아이들이 낯설어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소피아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한식의 다양한 맛을 즐기기 시작했고 특히 김밥을 먹으며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맛있어. 다른 날 먹던 도시락보다 훨씬 좋아. 소피아의 남편 또한 새로운 음식을 접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는 평소 회사에서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해결했지만 소피아가 준비한 한식 도시락을 먹고 나서부터는 가볍고도 건강한 한식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김밥은 정말 기름지지 않고도 맛이 풍부해. 우리 가족에게 정말 잘 맞는 음식인 것 같아. 소피아는 이런 반응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식을 통해 가족의 식탁이 더 건강하게 변화하고 있었고 소피아 자신도 음식을 준비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소피아는 아이들의 도시락뿐만 아니라 저녁 식사 때도 한식 메뉴를 자주 활용하며 가족 모두가 더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소피아는 한식을 꾸준히 가족의 식단에 도입하면서 가족들의 건강 상태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고 남편 역시 직장에서 피로를 덜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소피아 자신도 더 가벼워진 몸과 기분 좋은 소화를 경험하며 한식의 힘을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더 가볍게 느껴져. 한식을 먹기 전과는 확실히 다르더라고. 소피아는 이제까지 자신과 가족이 매일 먹던 미국식 패스트푸드가 얼마나 고칼로리였고 건강에 좋지 않았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 음식은 신선한 재료와 균형 잡힌 영양 덕분에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이 오래갔습니다. 특히 들기름으로 무친 나물들이 아이들에게는 채소를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었다는 점에 크게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소피아가 준비한 들기름 비빔밥과 김밥을 즐겁게 먹었고 남편은 저녁으로 미역국을 먹으며 이게 정말 몸에 좋은 음식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한식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더 많은 한식 요리법을 배우기 위해 혜진에게 다시 도움을 청했습니다. 들기름의 고소한 매력에 푹 빠진 소피아는 이제 더 나아가 한국의 다양한 전통 요리들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김치와 나물 반찬 같은 발효 음식과 채소를 이용한 요리들이 가족에게 꼭 맞는 건강식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혜진은 소피아에게 김치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한국 요리에서 발효 음식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김치는 그저 매운 반찬이 아니야.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몸에 좋은 유산균들이 생겨나고 소화에도 도움을 줘.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매일 먹는 거야. 소피아는 김치의 발효 과정이 프로바이오틱스처럼 몸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김치를 직접 담그기 시작했고 가족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발효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김치의 매운맛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김치의 새콤하고 독특한 맛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매일 한국의 발효 음식을 먹으며 더 건강해지고 있어요. 소피아는 이렇게 한식을 통해 배운 발효 음식의 가치와 들기름의 고소한 맛, 그리고 미역국 같은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꾸준히 실천하며 가족의 건강한 식탁을 지켜나갔습니다. 이제 소피아는 단순히 가족을 위해 한식을 만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식의 매력을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미국의 많은 가족들도 자신의 가족처럼 건강한 한식을 통해 더 나은 식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사랑과 정성이 담긴 건강한 식문화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소피아는 한식 요리법을 배우고 익히며 그 매력을 미국에 널리 알리는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해보고 싶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만든 한식 요리들을 공유하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한식을 소개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소피아는 한식을 통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는 꿈을 실천해 나가려 합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시작된 소피아의 한식 여정은 이제 그녀와 가족의 일상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미식 모험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한국의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그 속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문화입니다. 흑백 요리사를 통해 한국의 요리 철학을 알게 되고 이를 가족에게 나눌 수 있게 된 소피아처럼
우리도 음식 한 끼로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은 바로 요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흑백 요리사, 한국의 요리 프로그램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단순한 요리 대결, 그 이상입니다. 열정과 노력, 그리고 진심이 담긴 한 접시의 음식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국 음식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흥미로운 한국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